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은주의 눈이 떠졌다. 1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전날 밤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겼다. 58세, 요양보호사 김은주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늘부터 새 환자분이시네요. 지하철에서 받은 복지센터 직원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박정호 62세, 인희 55세.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 환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 남편이 사업가라고 했다. 은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유한 집안일수록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일은 일이었다. 대치동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다. 30평대 아파트들 사이로 우뚝 선 40층 고층 건물. 은주는 목을 뒤로 젖혀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에 올랐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정호였다.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 김은주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은주의 원룸보다 몇 배는 넓었다. 하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박정호가 안방 쪽을 가리켰다. 아내가 안에 있습니다. 많이 아프니까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깃든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안방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이 보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은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돌봐드릴 김은주입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른쪽 얼굴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고 왼쪽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은주를 놀라게 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반갑습니다. 인희예요. 목소리였다. 25년이 흘렀지만 그 톤, 그 억양을 은주는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이 잘 안 움직여요. 말도 가끔 어눌해지고. 인희가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은주의 손이 떨렸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인희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박정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분위기를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내가 놀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처음 뵙습니다. 은주가 서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인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가야 해서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박정호가 명함을 건네며 나갔다. 방 안에 은주와 인희만 남았다. 정말 처음 뵙는 거예요? 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오른손을 살펴보았다. 새끼손가락 옆에 작은 점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있던 점이었다. 네. 처음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영희야, 정말 너니? 점심시간 은주는 발코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가 돌아봤다. 인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언니? 죄송해요. 자꾸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주도 모르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괜찮아요. 편하게 부르세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로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은주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인희가 말했다. 내일도 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은주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인희를 바라봤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모습이. 내일은 좀 더 확실해질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99년 12월 23일. 겨울밤이었다. 은주는 33살, 영희는 30살이었다. 좁은 연립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그날 밤 전기압선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은주와 영희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후로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영희는 얼굴 오른쪽에 화상을 입었었지. 은주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다. 인희의 얼굴에 있던 흉터가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박정호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박정호가 놀란 듯 말했다. 일찍 오셨네요.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자꾸 누군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누구 이름을요? 은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 이름이에요. 은주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인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여위어 보였다. 잠 못 주무셨어요?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꿈을. 언니와 함께 놀던 기억이요. 인희가 은주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겨울밤이었어요. 언니와 함께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는 대학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죠. 은주의 손이 떨렸다. 화재가 난 그날 밤 두 자매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평생 떨어져 살면 안 된다고. 영희. 은주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불렀다. 인희가 깜짝 놀라며 은주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은주는 인희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25년 전 영희가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설탕을 살짝 넣어 단맛을 내는 것도 똑같이. 이 냄새.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나온 인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주가 가스불을 끄고 인희에게 다가갔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언니. 은주 언니. 두 자매는 25년 만에 서로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앞섰다. 왜?
왜 나를 찾지 않았어? 은주가 먼저 말했다. 언니야말로. 나는 언니가 죽은 줄 알았어. 병원에서 아무도 언니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거든. 나도 마찬가지였어. 수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포기했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호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온 것이었다. 두 자매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뭔가 좋은 냄새가. 미역국인가요? 박정호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두 사람을 보며 의아해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인희가 대답했다. 은주는 말없이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았다. 박정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요. 우리 인희가 좋아할 맛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이런 맛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식사 후 박정호가 다시 회사로 떠나고 두 자매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어. 아이는 없고. 계속 이 일하며 살고 있어. 미안해요. 내가 언니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너야말로. 이런 큰 집에 살면서도 연락 한 번 없이. 순간 정적이 흘렀다. 25년간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언니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의 흉터 때문에 취업도 어려웠고 정우 오빠를 만나기까지. 그럼 나는 편했다고 생각해?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20대 초반의 예쁜 여대생이 들어왔다. 인희의 딸 미나였다. 엄마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 미나야. 이분이 엄마를 돌봐주시는 은주 선생님이야. 미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선생님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순수한 미소를 보며 두 자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선생님 오신 후로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미나의 말에 은주와 인희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찾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가며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 언니,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25년이나 흘렀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자매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후 며칠간 두 자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서로를 알아봤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은주는 전처럼 성실히 인희를 돌봤지만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다.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네, 알겠어요. 딱딱한 존댓말들이 오갔다. 박정호는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다만 아내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박정호가 미나와 함께 쇼핑을 나간 사이 집에는 두 자매만 남았다. 은주가 인희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였다. 언니,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언니가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마음에 걸리긴 뭐가 걸려.
너는 좋은 남편의 예쁜 딸까지 있잖아. 은주의 목소리에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다. 언니, 나도 힘들었어요. 화상 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넌 잘 됐잖아. 이런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언니. 이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내 얼굴 흉터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오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어때? 남편은 바람 피워서 떠나고 혼자서 이런 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적어도 언니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서 뭐해? 가족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데. 내가 가족 아니에요? 25년 동안 언니를 그리워했는데. 그리워했으면 왜 찾지 않았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언니는 정말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언니를 찾으려고 했는지. 하지만 병원에서는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몇 년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포기했다고요? 나는 지금도 언니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이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은주가 재빨리 달려가 붙잡았다. 괜찮아? 다쳤어? 괜찮아요. 언니 손 치워요. 이니가 은주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에요? 박정우와 미나가 들어왔다. 두 자매의 격앙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넘어진 거예요. 이니가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정호가 은주를 따로 불러 베란다로 나갔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며칠 전부터 두 분 사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정호가 계속 물었다. 혹시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은주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니 씨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 박정호의 눈이 커졌다. 25년 전 화재 사고로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니가 늘 그리워하던 그 언니? 박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싸우셨던 건가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은주 씨 아니. 처형. 우리 이니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처형이라니요. 결혼 전부터 늘 언니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와 함께 했던 추억들, 다시 만나면 하고 싶은 일들. 병이 심해진 후에는 더욱 그리워했죠. 박정호의 말에 은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정작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서운했던 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무슨 말씀이에요? 이니는 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언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때 안에서 미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두 사람이 급히 안으로 뛰어갔다.
인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미나가 울면서 흔들고 있었다. 119 불러요. 박정호가 소리쳤다. 은주가 인이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영희야. 괜찮아? 은주가 무의식 중에 동생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다. 인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 말 하지 마.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은주는 인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25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박정호가 말했다. 처형, 인이를 부탁해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인이가 버틸 수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는 없었다. 동생을 지켜야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박정호는 처형이라고 부른 은주의 어깨를 다독였고 미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해했다. 할머니, 아니 이모. 미나가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물었다. 이모라고 불러도 돼, 미나야. 은주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늘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함께 군고구마 먹던 이야기, 겨울밤에 이불 속에서 속삭이던 이야기들. 정말? 네. 엄마는 이모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왜 싸우셨어요? 은주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이모가 바보였어. 동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지.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뇌경색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루 정도 입원 관찰 후 퇴원 가능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실에서 인이가 깨어났을 때 은주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언니, 아직 있었네요. 당연히 있지. 어디 갈 데 있어? 인이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그 밝은 미소였다. 언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어.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였는데. 언니는 정말 혼자서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어. 특히 처음 몇 년은. 가족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우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얼굴 흉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기도 했고. 두 자매는 서로의 지난 25년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결혼과 이혼, 병과 치료, 외로움과 그리움. 모든 것을 나누었다. 언니, 이제 우리 정말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그때 박정호가 미나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처형, 정말 이사 생각이세요? 네. 동생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이 하나 비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처형도 이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박정호의 따뜻한 말에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개월 후 은주는 박정호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더 이상 인이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으로서 자주 왕래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정훈의 거실에서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모, 이거 보세요. 미나가 어린 시절 앨범을 들고 왔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이모랑 정말 닮았죠?
앨범을 펼치자 25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두 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모두가 행복했던 순간들. 이 사진, 화재 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네. 은주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새로운 사진 많이 찍어요. 우리 가족 사진으로. 이니의 말에 박정우가 카메라를 꺼냈다. 그럼 지금 당장 찍을까요? 네 사람이 소파에 다정하게 앉았다. 은주는 이니의 손을 잡고 미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밝게 웃었다. 박정우가 셀프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박정우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빠, 그럼 이모도 명절 때 우리 친척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물론이지. 이모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 은주가 감격해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정호 씨. 가족도 아닌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무슨 소리예요? 이니의 언니가 바로 우리 가족이죠. 그리고 은주 처형이 없었다면 이니가 이렇게 밝아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왼쪽 팔의 움직임이 좋아졌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 의사는 가족과의 화해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물리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곧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영희야. 언니가 매일 응원할게. 어느 저녁 은주가 이니를 돌보고 있을 때 이니가 말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꿈 기억나요? 무슨?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는 선생님 되는 거. 아, 그 꿈 말이지. 비록 늦었지만 우리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언니는 미나라는 예쁜 조카를 얻었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미나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우리 꿈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꿈도 이루어졌어요. 뭔데? 평생 떨어져 살지 않기로 한 약속이요.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추석이 되었다. 박정호의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은주는 정식으로 가족으로 소개되었다. 이니 언니분이세요? 이니 씨가 늘 자랑하던 그 언니?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이니 씨가 얼마나 언니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친척들의 따뜻한 환대에 은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이 베란다에서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언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저도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언니가 있으니까. 미나가 두 사람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저도 이모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이제 진짜 큰 가족이네요. 박정호가 따뜻한 시선으로 새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럼요, 오빠. 이제 우리 정말 헤어질 수 없어요. 이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야, 언니가 늘 곁에 있을게. 저도요, 언니. 2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를 지켜줄 가족이 있었다. 달빛이 네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새로운 추억들이 시작되고 있었다.